자, 이어서 나우차이나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다시 한번 연결을 좀 하는 동안 시장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가장 먼저 띄는 거는 코스닥이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0.1%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개인의 매수세가 좀 가장 큰 상황이고요. 기관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여기에서 서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올라가는 종목보다는 내리는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코스닥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자, 코스닥도 코스피 역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역시 개인의 수급만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백은비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 백은비입니다. 네. 자, 우선 지난주에 이제 춘절과 관련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도 해주셨고 또 소비 부진의 원인이 부동산에 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자, 중국 증시와 관련해서 한 줄 평 하시면은요. 네, 양의 서프라이즈를 기다리면서 좀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가 개최가 됩니다. 양회를 앞두고 이제 중국 정부에서 증시 부양에 좀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증시가 21년 고점 이후로 하락 추세가 지속이 되면서 국부 펀드의 매입을 좀 지시를 한 상황이고 증권 당국의 수장도 교체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서 증감회가 20일 날 퀀트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를 했고요. 신규 펀드는 이제 거래 시작 전에 이제 장국의 투자 전략을 보고를 해야 되고요. 정상적인 거래는 계속하겠지만 비정상적인 거래는 엄격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장 직후와 폐장 직전에는 이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도를 금지하는 등 다양한 주가 방어 전략을 지금 발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들 덕분에 이제 중국 증시가 23일까지 8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고요. 중국 당국이 이제 금융시장이나 부동산에 대한 태도를 이제 전환을 한 점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은 아무래도 단기적인 주가 방어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장기적으로 증시가 좀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뭔가 경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 대규모 부양 정책을 내주든지 아니면 확실하게 경기가 개선이 되었을 때 또는 이제 부동산이나 금융 리스크가 해소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크게 하락할 여지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00년대 이후로 이제 중국 증시가 9차례 정도로 크게 조정을 받았었는데 2008년에 금융위기 당시 고점 대비 72% 하락했던 때를 제외하고는 평균적으로 4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중국 증시가 21년 고점 대비해서 2월 5일 저점까지 42%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상해 증시는 3,000 포인트 선에서 좀 등락을 지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상황을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슈들에 따라서 좀 변화가 좀 있는 중국입니다. 자, 그러면 중국 이슈로 넘어가 보겠는데 오늘은 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정책이고 또 한 가지는 좀 우려되는 포인트에서 부동산을 잡아주셨습니다. 우선 정책인 양회 관련된 내용 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양회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개최가 되는데요.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경제 성장 목표, 작년과 같이 5% 안팎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앞서 열린 지방 정부들의 양회 내용을 좀 살펴보면 31개 성시 중에서 4곳이 작년 대비 성장 목표를 상향 조정했고 11곳이 유지를 했고 15곳이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기저효과를 좀 기대하기 어려운 환경인데다가 이제 지방 정부의 부채 해소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올해는 이제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정부 양회 내용으로 미루어 보아서 이제 올해 양회의 중점도 작년과 같이 투자와 내수 진작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23일 날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진핑 주석이 대규모 설비나 소비재를 신제품으로 교체를 장려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에서도 최근에 이제 관련 기계 장비나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다만 올해도 시장이 기대하는 대규모 부양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이 지금 현재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 현재 성장 둔화를 일부 용인을 하고 부동산 구조 조정이라든지 산업 구조 재편 작업을 지속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구조 조정이 지속되는 한 이제 중국 정부가 강하게 경기를 부양하기는 쉽지 않은 환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정책 서프라이즈를 확인하고자 한다면 이번 양회에서 제시될 목표치 중에서도 이제 재정 적자율이라든지 특수채 한도 등 이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부동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헝다에 이어서 삐꾸이엔의 디폴트 이슈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최대 민영 부동산 업체인 삐꾸이엔의 킹보드 홀딩스가 27일 날 홍콩 고등법원에 청산 신청을 제출을 했는데요. 킹보드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삐꾸이엔에 지금 대출한 자금과 이자를 합쳐서 총 16억 홍콩 달러를 받지 못해서 신청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런 청산 신청 관련 첫 심리일은 오는 5월 17일 날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사실 삐꾸이엔 이슈도 이전부터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만큼 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헝다가 과거에 21년에 청산 소송이 걸리고 올해 초에 청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당장 삐꾸이엔의 청산이 결정되지 않고 채권자들이랑 구조조정 협의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최근에 중국 당국이 이제 부동산 부양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화이트리스트를 통해서 이제 금융당국의 부동산 개발업체 유동성 지원이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춘절 연휴 이전인 2월 4일 날 직계치 대비해서 대출금은 113억 위안 증가를 했고요. 이번 화이트리스트는 사실 기업 대상이 아니라 기업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부실 기업이라도 조건에 부합한다면 이 유동성 지원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부동산 부실 기업으로 지목된 빅그웨이뿐만 아니라 뭐 룽창이나 다른 부실 기업들도 수십 건씩 화이트리스트에 지금 사업을 포함시키는 데 성공을 했기 때문에 부동산 부실업체들의 유동성 압박이 당분간은 완화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완전한 호황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이제 정부의 지원이 지속되는 한 부동산 경기도 올해 연말까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양회와 관련된 내용과 그리고 부동산 디폴트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제 지방 양회와 중앙 정부의 양회 관계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지방 양회는 이미 했고 거기에서 이제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나오지를 않아서 이제 중앙 정부의 양회도 우리가 너무 크게 기대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네, 사실 저도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굳이 적자를 늘리지 않더라도 지금 중앙정부가 적자를 늘려서 지방정부를 지원해줄 수 있는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정적자율이라든지 특수채 한도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기대를 좀 적절하게 좀 조정을 하고 이 중앙 정부의 드라이브를 좀 어떻게 나오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요 경제 지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조 PMI 보자 이렇게 좀 얘기해 주셨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 제조업 PMI 지금 작년 10월부터 5개월째 경기 위축 국면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2월 달에는 춘절이 있었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가 뭐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기 위축 국면에서는 계속 머무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9일 날 발표되는 물가 지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중국의 디플레 압력이 지속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도 사실 마이너스 국면에서 지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인데 물가 지표도 2월 달에 춘절이 있었고 다양한 사람들이 뭐 여행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철도도 사용하고 여러 가지 소비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전월 대비해서는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사실 마이너스 국면이 상반기 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정부의 부양 정책이 좀 지속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려주신 내용들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입니다. 네. 자, 오늘 나우 차이나는요, 유진투자증권의 백은비 연구원이었습니다.